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판 테스트 빈칸 채우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엎드린 자세 볼게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대주는 이유가 뭐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 어디를? 여러분 그림 보세요. 아랫배하고요. 여기 발목에 수건 대줬잖아요. 어디에 긴장을 완화할까요? 일단 허리 그리고 허벅지의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우리가 허벅지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넙다리라고 해요. 넙다리. 넙다리가 허벅지죠?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타월을 대준다. 휠체어 접는 순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접는 순서 뭐죠?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접자. 그만 만나자. 갑자기 예전에 제가 사준 명품 잠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잠바네나 18. 잠발 18이죠. 잠바 18은 아니고요. 잠발 18. 요게 접는 순서예요. 펴는 순서예요. 여러분 접자 했어요. 접는 순서 잠발 18. 잠발 18. 잠금 장치를 잠굽니다. 이 잠금 장치는요. 제일 먼저 펴거나 접을 때 잠금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굴러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트를요. 요 가운데 접혀지죠? 들어 올리고요. 팔걸이를 잡아 접습니다. 이게 접는 순서예요. 펴는 순서는요. 잠금 장치가 제일 먼저고요. 잠팔씨예요. 잠팔씨. 잠팔씨. 발 받침대는 없어집니다. 이때. 접는 순서 하나만 외우세요. 여러분은 둘 다 한 개 하면 둘 다 틀리시더라고요. 접자.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잠발 18. 접는 순서예요. 여러분 요거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63번 휠체어 문제도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떠올리면 어렵고요.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휠체어는요. 문턱이 있거나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 요철이 있으면 이 충격이 너무 세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리면 충격을 조금 더 덜 받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에는요. 지그재그로 갑니다. 이게 지그재그. 보통요. 여러분 뭐 스키 타 보신 분 계시겠지만요. 슬로프를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면 그 속력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죠? 지그재그 이렇게 내려와요. 비탈길이 있으면요. 지그재그로 내려오면은 이 속도가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사로도 이런 얘기죠. 비탈, 가팔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지그재그 이렇게 외울게요. 경비가 지그재그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그재그예요. 경비가 지그재그를 암기하면 가파른 길이다 하면 지그재그로 가야 돼. 문턱이 있어 울퉁불퉁해 그러면 앞바퀴를 들어 올리지 척하면 척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가는데 만약에 대상자를 이 내리막길 쪽으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냥 쏠릴 수 있잖아요. 몸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고 요양보호사가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리막길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돌려서 간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아시겠죠? 문턱이 있고 울퉁불퉁하다면 휠체어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간다. 내리막길 뒤로 돌려서 마이클 잭슨처럼 간다. 엘리베이터는 뒤로 타고 앞으로 내린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섞을 수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가파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지그재그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섞어도 된다. 섞으면 여러분 다 틀리시잖아요. 바닥이 울퉁불퉁해. 문턱이 있어. 그러면 앞바퀴를 들어 올리셔야 돼요. 경사로 갈 수 있잖아요. 평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 엘베 탈 때, 내리막길 갈 때는 뒤로 돌려서 조심조심 간다는 거 아시겠죠?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휠체어 탈 때 어느 쪽에 대줍니까? 아픈 쪽에 대줘요? 건강한 쪽에 대줘요? 항상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도 대주고요. 이동변기도 대주고요. 또 밥 먹을 때 밥
그 숟가락도 그쪽으로 주고요. 또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짚고 일어납니다. 아시죠? 바닥에서 휠체어 이렇게 탈 때요. 여러분 어디를 지지할까요? 하체는 지지하지 않아요. 무조건 중요한 거는 상체만 지지한다는 거.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상체만 지지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체 어디죠? 일단 태울 때는요. 어깨랑 허리.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마찬가지로 어깨와 몸통입니다. 그래서 어깨, 허리, 어깨, 몸통, 뭐 디테일하게 외우지 않아도 만약에 허벅지를 지지한다, 넙다리를 지지한다, 그럼 틀렸어. 왜? 상체만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위 문제는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어디를 지지하느냐, 대상자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본인이 사용하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탈 때는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서 상체를 지지한다. 허리나 어깨를 지지한다는 거. 또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요. 마비 측에서 지지하고 항상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활용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휠체어에서 자동차 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무조건 외우려면 머리 아픕니다. 차를 탈 때 어떻게 앉혀요? 엉덩이 뒤밀고 다리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엉덩이를 시트에 앉힌 다음에 한 다리 한 다씩 다리를 한 다리 갑니다. 이게 뭐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만약에 조수석에 탄다고 하면은 엉덩이 먼저 뒤밀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가겠죠? 하지만 뒷좌석 저쪽 그 운전석 뒤쪽에 앉힐 때는 오른쪽 왼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먼저 가고 한 다리 간다는 거. 66번 보행기 뭐 팔꿈치 각도 높이 지팡이 각도는요. 여기가 한 30도 정도 꼬부라진다. 팔이 30도 정도 된다. 그리고 이 높이가 엉덩이 정도 온다 이거예요. 엉덩이를 또 다른 말로 둔부라고 합니다. 비슷한 용어, 또 바꿔서 나오는 용어를 다 아셔야 됩니다. 엉덩이 하면 알다가 둔부라고 하면 또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편마비 보행기 순서, 여러분이 보행기 순서, 지팡이 순서 항상 헷갈리시던데 이 영상에서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보행기는 항상 중요한 게 뭐죠? 뒤에서 보조한다 이겁니다. 요양보호사는 뒤에서 보조한다. 불편한 쪽에 뒤에서 보조한다 이거고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가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보행기랑 아픈 다리를 세트로 가세요. 만약에 오른쪽이 아파. 그러면 보행기랑 오른쪽 같이 가고 나머지 다리가 뭐죠? 그게 건강한 다리죠? 그 다음에 이 건강한 다리가 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다리가 다 안 좋아. 그러면은 건강한 다리, 아픈 다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행기 먼저 따로 가고 그냥 아무 다리나 한 다리 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행기 양다리 다 불편하면은 보행기 먼저 가고 아무 쪽 간다 이거예요. 아픈 다리랑 보행기는 세트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팡이 세트랑 보행기 세트가 헷갈린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요것만 외웁시다. 지팡이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올지건마 기억나시죠? 지팡이는 올라갈 때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장 먼저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지팡이는 무조건 제일 먼저 짚습니다. 지팡이, 그 다음에 건마,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 쪽이에요. 이 마비 쪽이 만약에 아픈 쪽이라고 해도 아셔야 됩니다. 올지건아 또는 올지건마 똑같은 말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어느 쪽이 편마비일까요? 우측이 편마비죠. 왜? 왼쪽에 지팡이를 짚었으니까. 편마비인 쪽은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를 쥔 손은 건강한 손이라는 거. 이쪽이 건강하죠? 그럼 불편한 쪽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니까 올지건마.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죠. 항상 지팡이를 쥔 손, 그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그러면 그쪽 다리도 건강한 쪽이에요. 지팡이랑 건강한 다리가 같이 올라간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올지건마.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올라갈 때만 이렇게 올지건마고요. 내리막길이나 평지는 같아요. 반대다 하면은 뭘까요? 올지건마의 반대는 막언지 올일까요? 아닙니다. 지팡이는 항상 먼저 짚기 때문에 지팡이 먼저 짚고요. 지막언이에요. 지막언.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둘 다 오면 둘 다 틀리잖아요. 올라갈 때 올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 쪽이다. 여러분, 그럼 보행기 아까 뭐였어요? 보행기는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없습니다. 보행기를 짚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그냥 보행기랑 아픈 다리가 세트라는 거. 아시겠죠? 화재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일단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에는 인덕션 많이 해서 알아서 꺼지긴 하는데요. 가스레인지는요.
탑니다. 저는 그 가스불로 이렇게 요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 집은 가스레인지인데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야? 사실 제가 밤을 한동안 쪄먹었었어요. 이 강의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이 한동안 나올 때 쪄먹었었는데 이거 불에 올려놓고 까먹어요. 그러면 냄비가 진짜 새까맣게 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새까만 냄비에다가 삶았어요. 하도 타길래.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왜? 불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연세 드신 분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알람을 맞추던지 해야 돼요. 주방을 근데 사실 뭐 삶는 동안 20분씩 안 떠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이 만약에 났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호흡기를 보호해야 돼요. 호흡기를 보호하려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감쌉니다. 코와 입이 우리가 숨 쉬는 호흡기 아닙니까? 젖은 수건이 중요하다. 막 급해. 수건이 없어. 그럼 옷 소매라도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가세요. 자세는 낮게 해야 돼요. 왜? 연기랑 그 매연이 다 위로 올라가니까요. 계단을 이용해야지 엘리베이터는요. 정전되면 그냥 끊겨서 뚝 떨어지니까 위험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릴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요. 빨리빨리 국가고시를 풀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이렇게 암기합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소화기를 쏠 때는요. 어디서 소화기를 쏠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있어요.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불어옵니다. 내가 이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소화기 쏘면 어떻게 돼요? 그 소화기 분말 다 내 얼굴로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바람에 의해서 소화기가 더 멀리 가는 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 문을 등져라. 한마디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바꾸지 않아요. 왜? 왼쪽 손으로 짚었어. 끝까지 왼쪽으로 나가야 한 방향으로 가는데 왼손 오른손 섞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길을 잃는다는 거. 왜? 불나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지지는요. 제일 중요한 거 머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책상 밑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조금 멈추면 출구를 확보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폭이 5개에 뭐 머리 조심한다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없이 출구를 확보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폭이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그것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또 비슷한 거 경련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유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답이 만약에 복이 없어. 그러면 어머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보기 5개 중에서 첫 번째 채선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선책을 답으로 찾는 거예요. 태풍 났어.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종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접종 3핀 플러그 이렇게 핀이 3개인 거 뭐 이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71번 침구류 보겠습니다. 시트는요. 옅은 색의 면제품이 좋다. 옅은 색이어야지 오염이 있을 때 빨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는 매트리스 바닥에 까는 겁니다. 덮는 이불이 아니에요. 바닥에 까는 거니까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있으면 좋다. 이 말이 나옵니다. 요? 이불인데 뭔 단단한 거고 탄력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얘야 엄마 자기 요즘 깔아라 이것입니다. 매트리스.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린다. 한 달에 한 번?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매트리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베란다 끌고 가서 말리기 쉽지 않아요. 최소라고 했잖아요. 1주일도 괜찮고 2주일도 괜찮고 3주일도 괜찮고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말려라. 1년에 12번은 말려라.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고 촉감이 좋은 것이 좋다. 왜 흡수하지 않아? 베개 커버야 당연히 면제품으로 땀 흡수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베개는 사실 우리 커버만 갈고 베개는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막 습기 흡수해, 열 흡수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막 곰팡이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베개가 좋다. 커버는 당연히 흡수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감염 대상자는요. 모포와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이 안에 베개 일회용으로 맨날 바꿀 수 없잖아요. 돈 들잖아요. 그냥 이 커버만 교환해라 이 얘기입니다. 베개는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다는 거. 그럼 베개가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모, 오리털 이불 그리고 어떤 침구? 눅눅한 침구는
어디에 말립니까? 그늘에 말립니다. 양털, 오리털은 쪼그라들 수 있어서 그렇고 눅눅한 친구는 뭔가 얼룩이 져서 그런가요? 그늘에 말리라고 하는데 양모 오리털 이불 눅눅한 친구는 그늘에 말리세요. 의류 세탁. 혈액과 체액은요, 찬물로 먼저 씻을까요? 더운 물로 먼저 씻을까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국가고시에 그냥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거의 60-70%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피가 묻었어. 체액은요,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분비물들 아니겠어요? 일단 찬물에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뭐 비누칠해서 닦던 중성세제로 닦건 하시면 돼요. 왜 찬물로 닦을까? 단백질은요, 더운 물에 응고가 돼요. 그러면 피 묻었는데 더운 물에 먼저 담가버리면 얼룩이 집니다. 안 빠져요. 그래서 찬물에서 핏기를 빼고 체액을 빼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탁해라 이 얘기예요. 커피 얼룩, 땀 얼룩, 립스틱 얼룩, 파운데이션 얼룩 이 정도는 알기는 알아야 되는 게 보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거 진짜 너무 외우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커식주, 커피 얼룩은요. 식초와 주방세제. 주방세제가 뭐예요, 여러분? 퐁퐁이에요, 퐁퐁. 설거지하는 그 퐁퐁이요. 커식주, 커피를 묻혔어. 식초랑 주방세제로 닦으라고 하네요. 땀과주, 땀얼룩은요, 과탄산소다와 마찬가지로 주방세제로 닦으라고 합니다. 립스틱은요, 클렌징 폼, 화장은 클렌징 폼으로 지우잖아요. 클렌징 폼으로 해도 되고요. 버터를 살다 근데 버터로 이거 하는 건 저는 사실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버터를 살살 묻혀서 툭툭 두드린 다음에 화장솜에요. 뭐를 묻히냐면 아세톤 있잖아요, 여러분.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아세톤을 묻히면 약간 휘발성으로 이게 날아가나 봐요. 그리고 얼룩을 지운 다음에 중성세제, 우리 집에 있는 중성세제요. 뭐 그걸로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고시 보기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은요, 알코올이 함유된 뭐 화장수로 닦아라. 똥이 묻었다고 하면은 어떤 세탁을 해야 될까요? 별도로 세탁해야 됩니다. 근데 보기에 또 부분 세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건 아니래요. 별도로 세탁해야 된다. 변이 묻었다면 별도로 세탁해라. 변별.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는 이유는 또 기억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옷은 햇볕에 말려라. 냄새가 나는 세탁물 어떤 약재에 담갔어요? 붕산수에 담근 다음에 헹구지 않고 탈수를 해야지 냄새가 빠진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먼저 핏기나 이런 액기를 뺀 다음에 더운 물로 비누칠한다. 식주,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로 닦는다. 땀과주, 땀얼룩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로 닦는다. 립스틱은 클렌징 폼 또는 버터를 아세톤에 묻혀가지고 날린 다음에 중성세제로 지워라. 이 정도요. 똥은 별도로 세탁한다. 노인성 난청이 뭐죠? 어렵다는 거죠. 듣는 것이. 정면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입 모양을 크고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전달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학교 동창들하고 만났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리는지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 난청 있니? 그러면서 날 좀 봐. 그러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하면서 정면에서 입을 굉장히 크게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노인성 낭청 배운 쪽이. 보청기 입력은 입 크게 해라 이거예요. 시각장애자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정면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뭔가 설명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놓았습니다. 물컵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3시 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거기요, 저기요 이러면 눈이 안 보이는데 거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 줄 알겠습니까? 신체 접촉 전에 반드시 말을 먼저 걸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자분 혹시 그 오토바이 다치실까봐 이렇게 확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순간 말을 먼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보다 제가 잡는 걸 더 놀래하시더라. 그래서 무조건 말을 먼저 걸어라. 그리고 보행을 할 때는 내가 리드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가서 약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조금 앞에서 이렇게 리드를 해줘야겠죠. 다음은 어떤 대상자인가 맞춰보세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그래. 또 뭔가 그림판이나 실물을 이용한다. 과일을 설명할 때 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대상자일까요? 뭔가 단순해야 되는 거.
이해를 못하는 대상자입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실물 갖다 대거나 그냥 그림을 보여줘. 그리고 짧게 천천히 쉽게 얘기해 이거잖아요. 76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자극하면 어떤 대상자 나와야 되죠? 주의력 결핍 대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어떤 자극?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막 삐뽀 이거는 119인가요? 119가 삐뽀 경찰차가 사이렌 막 소리 나면서 지나가고 너무 자극이 심하죠? 가뜩이나 주의력이 결핍돼서 집중을 못하는데 더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익숙한 거 좋아하는 거는 치매 대상자도 있지만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으면 익숙한 것만 집중할 수 있다 이겁니다. 메시지를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다 외우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자극하면은 주의력 결핍 대상자이다. 또 여러분 반주 이런 거 귀호보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치매 반복 행동 역시 주의를 환기한다 기억하시죠? 내가 외우고 있는 이 초성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대상자는 주의력 결핍 대상자다. 반복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는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이겁니다. 또 자주 반복하고 자주 인식시켜줘야 돼. 뭐를?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귀요보, 오늘의 날짜, 국가고시 며칠 전 이거는 어떤 대상자에게 진압력 지금이 몇 시인지 계절이 언젠지 이런 걸 모를 때는 진압력 장애예요. 그래서 물품의 이름표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진압력 장애자가 치매 대상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지금 저 사람이 내 자식인지 남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인식시켜야 되는데 엄마 나야 막내딸이야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주 반복해 줘야겠죠.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 2번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모르겠으면 자기 개발을 찍으시면 돼요. 책 읽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서예, 교실 이런 거 자기 개발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것도 자기 개발입니다. 그런데 음악, 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 뭘까요? 이거 못 외웁니다. 그래서 뭘 외우면 돼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이거 너무 금방 외워지지 않나요?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음악, 회, 전시, 회 들어간 거는 사오라고 해서 사교 오락 활동이다 이거예요. 사오, 여기서 사오 딴 거예요.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음악, 회, 전시, 회, 영화, 연극은요. 사교 오락 활동이다. 예, 뮤지컬도 들어가겠죠. 사교 오락 활동에. 저 얼마 전에 프랑켄슈타인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텃밭 가꿔요. 마당에다가 고추 가꿔요. 식물 가꿉니다. 아빠는요. TV 보고 신문 봐요. 애기는 종이 접고 퍼즐놀이 한다. 이건 뭐죠? 가족들이 소일 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귀여보 너 뭐하니? 나 베란다에서 요즘에 텃밭 가꾸잖아. 고추 심었는데 고추가 끝도 없이 자라고 상추도 끝도 없이 자란다. 얘 이거 뭐하니? 너 소일 활동 잘한다 얘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산책하고 체조하는 거, 문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다 운동활동이라는 거예요. 요양보 기록 보고의 원칙 정확히 기록하고요.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고요. 간단 명료하고 있는 그대로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보고에는요.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게 펜이 안 써져서 여러분 구두보고 말로 하는 거죠. 신속하고 사안이 급하다면 구두보고 전화로 하겠죠. 말로 하겠죠. 서면보고 자료를 보존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하면은 서면으로 쓰고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한 거 시간 절약하고 편리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거 전산망 보고입니다. 보통 요즘 전산망 보고라고 하면은 카톡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요. 일반 병원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층층마다 메신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두 보고, 서면 보고가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말로 하는 거 급할 때는 구두 보고, 뭔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서면 보고, 나머지는 전산망 보고가 되겠습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